2019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는 올해 어떤 사역들을 펼쳐나갈지 관련 내용을 짚어봅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이끌 문화적 키워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 방면, 이른바 대진성주회에 매각될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장기 기증 의사가 있지만 실제 기증까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지난해엔 유독 삶의 팍팍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새롭게 밝아온 2019년이 기다려진 것도 이 때문일 텐데요. 시민들의 2019년 새해 소망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년을 마무리하며 시민들은 각자의 소망을 갖고 2019년을 맞이합니다. 먼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불안감이 상당하다면서도 함께 힘을 모은다면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최저임금도 좀 많이 오르고 그렇게 해서 좀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자영업자들이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고요. 취업난으로 힘들었을 취업준비생들의 2019년 바람은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것과 청년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취업의 문이 좀 더 활짝 열리고 좀 그 범위가 넓어지고 또 환경도 좀 더 좋아졌으면. 군인들은 건강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새해에는 이제 다치지 말고 아무 일 없이 군생활 평탄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를 향한 비판이 거세진 것을 우려하며 목회자가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소외된 이유뿐만 아니라 불안과 분노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특별히 건강, 가정, 학업, 재정 등의 문제로 힘든 현대인들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2019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 내 편이신데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나라도 놀랍게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2018년엔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탈북민들이 한반도 통일 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란 목소리가 유독 높아졌습니다. 탈북민들은 2019년에도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또 거기에 조금이나마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며 희망찬 2019년을 다짐했습니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위로를 전하길 소망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던 한국교회의 한 해가 저물고 2019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교회는 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교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홍희연 앵커가 전망해봤습니다. 대형 교회 세습과 목회자 성범죄, 각종 이단 사이비의 성행으로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았던 2018년. 한국교회는 새해를 맞아 다양한 사역으로 이 같은 분위기를 탈피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교계는 한국교회 총연합을 중심으로 기념사업을 전개합니다. 정부가 조직한 3.1절 기념사업위원회와 협력해 3.1절 당일 범국민대회를 치르고 공동설교문과 기도문을 전국 교회에 배포해 공동예배주의를 보내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또 3.1운동 당시 교회의 역할을 조명하면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계는 주춤했던 연합기관 통합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연합은 올해도 양기관 통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직전까지 갔던 지난해 상황에 따라
몇몇 이견에 대한 합의만 도출한다면 비교적 손쉽게 통합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따라 한국교회의 대북 지원 사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북미 교섭을 통해 대북 제재가 완화된다면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심장병원 건립과 북한 나무 심기 등의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사건들의 진행 상황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예장통합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은 교계를 넘어 일반 사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소장이 접수된 인천 목회자 그루밍 성폭력 사건의 수사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목회 방향에 대해선 대형교회의 부정적 모습이 강조되는 만큼 교회 분립 움직임이나 지역 밀착형 목회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며 세상과 분리된 교회에서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로 거듭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어두웠던 2018년을 보낸 한국교회. 2019년 새해엔 보다 긍정적인 소식들이 넘쳐나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확행, 워라밸 등 다양한 키워드가 등장했었는데요. 2019년 올 한해 우리 사회를 이끌 문화적 키워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여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 저녁 있는 삶을 가리키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 워라밸 등 2018년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도 개인의 가치관과 성향을 추구하며 나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나나랜드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이나 또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 라라랜드를 이렇게 패러디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 현상들은 성의 구분을 없애자는 뜻의 젠더 뉴트럴이란 현상으로도 이어집니다. 나다움을 추구하면서 성별과 인종, 사회적 기준, 경제적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젠더 뉴트럴 현상이 국민의 의식주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판단을 거부하고 스스로 세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밖에 미세먼지로 인해 환경 문제가 대두하면서 필수적인 환경이란 뜻의 필환경시대란 말도 신조어로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 환경 관련 콘텐츠와 상품이 성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문화 키워드를 보면 사회적 틀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을 존중하는 영역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안양대학교가 대진 성주회에 매각될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과 동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은 안양대학교는 국내 최초의 신학 박사로 잘 알려진 고 김치선 목사가 세운 기독교 사학입니다. 예장 대신교단과 인준관계를 맺고 목회자를 배출해온 이 학교가 최근 대진성주회에 매각될 거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진성주회는 흔히 도를 아십니까란 길거리 포교 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단체입니다. 불교와 유교, 무속신앙 등이 혼합된 교리를 전파해 사이비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대위가 제기하는 매각 의혹은 이렇습니다. 지난 8월 안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의 이사를 대신해 대진성주회와 연관된 허모 씨와 문모 씨를 각각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들은 대진성주회가 소유한 호텔과 교육재단에서 각각 대표와 이사로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이후 지난 12월 17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새로운 2명의 이사를 선임했는데 이들도 역시 대진성주회에 깊숙이 연관돼 있습니다. 대진성주회가 운영하는 중원대학교의 총장 직무대행과 대학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이렇게 매각에 찬성할 만한 이사진들을 앞세워 결국 이사회 결의로 학교 매각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또 이사 하나가 이사장 사돈이에요. 그러니까 다 됐어 지금. 예, 그러니까 3분의 2가 6명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 2만 찬성하면 그냥 끝이에요. 이에 대해 학교법인 우일학원 측은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학교 재정이 어렵다는 등의 발언을 법인 이사장이 직접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실제 학교를 매각해야 할 정도의 부채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교직원들이 직접 나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사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그런 밀실 경영, 갑질 경영을 해서 결국에는 모든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묵살하고 당신이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거죠. 해당 의혹에 학생들도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청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학교 매각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을 전했습니다.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학생들은 현 사태에 대하여 절대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투쟁하고 모든 사태를 정상화하여 개교 71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이후에도 떳떳한 안양인으로 살아갈 것을 성명하는 바이다. 비대위는 법인 이사장과 함께 지난 8월 선임된 2명의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안양대학교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장기 기증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7명이 장기 기증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설문은 장기 기증 문화와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 10명 중 7명, 전 국민의 약 70%가 장기와 인체 조직을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두려워하시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사실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거의 계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면 좋은 일이라고는 다 알고 계십니다. 조사 결과는 장기 기증 문화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증하겠다는 의사에 비해 실제로 기증을 실천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구 100만 명당 9.95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스페인과 미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한 사람의 장기 기증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가치 있는 일임엔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장기 기증의 의사를 결정했다고 해도 실제 기증까지는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도 복잡해 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기 기증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거나 이제 좀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장기 기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이라든지 실제 장기 기증 실천하는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엔 현재 약 3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아직 걸음마 수준인 기증 현황에 정부와 기관들은 더욱 많은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 기증의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의 변화도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 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반도의 끊어진 혈맥을 잇는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남북이 신뢰의 끈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위험의 외조화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됐던 하청업체 현장의 안전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을 뜨겁게 달군 박항서 감독의 성공 신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글을 읽게 한 비결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녹색의 지옥이라 불리는 아마존에서 27년째 인디언들을 섬기고 있는 김철기 선교사. 아내를 묻은 이곳 아마존을 떠나지 못하는 김 선교사의 특별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끊어진 한반도의 혈맥이 분단 70년 만에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기점으로 남과 북은 역사적인 과업의 첫 삽을 뗐습니다. 남북의 철로가 연결되면 시베리아를 건너 유럽으로 가는 대륙 횡단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입니다. 도로 연결 또한 한반도 전역에 퍼진 도로망을 정비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된다면 남과 북의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문제가 된 위험의 외주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데요. 하청 노동자의 작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하청의 재하청을 거듭하는 업계의 관행으로 책임 소재가 모호했던 부분들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고 김용균 씨와 같은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을 뒤흔든 새로운 한류, 바로 축구대표팀 박항서 감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우승 성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시아 축구의 변방이던 베트남에서 박 감독은 탈권위적인 리더십으로 훌륭한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도 잘 알려진 박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기는 바람 같은 것이라며 지금의 열풍에 초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베트남 축구의 성장 가능성을 끌어올린 박항서 감독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메시지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 부동산 경기, 최저임금 인상에 시민들은 새해가 밝아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모쪼록 올해는 시민들의 팍팍한 살림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기독실업인 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통일한반도 시대를 준비하는 제12회 통일비전 캠프가 열립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여선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기독실업인 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기독실업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나타난 영적 능력을 기대해야 한다며 오늘 참석한 실업인들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며 한 해 사역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율 중앙회장은 신년사에서 세계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런 난국에서도 기독 실업인들은 기도로 헤쳐나가야 한다며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특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노력하는 한 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 실업인회는 창조적 경영으로 세상을 섬기자는 주제로 올 한 해 사역을 펼칠 계획입니다. 내달 21일 제52차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4월 유럽 한인대회, 6월 북미주 한인대회, 8월 제46차 한국대회 등 굵직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며 지도자로 세우는 선교단체입니다. 국내 275개 지회와 해외 134개 지회에서 모두 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본격적인 종교인들의 세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종교인들의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에 가장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의 연간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원천 징수를 이행했다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연말정산도 선택사항이 됩니다. 두 번째는 원천세를 신고하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원천 징수와 연말정산 여부와는 관계없이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종교인과세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소득이 되기 위한 충족 요건입니다. 먼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 기준에 맞춰 지급돼야 하며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통일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는 제12회 통일 비전 캠프가 오는 15일부터 3박 4일간 한국 성서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의 취지와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캠프에선 북한에 대한 전체 강의와 주제별 관심 영역별 선택 강의를 진행하고 관계된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청할 예정입니다. 특히 남북 군사협정 분야에도 진전을 보인 만큼 마지막 날엔 DMZ 방문을 통해 통일에 대한 비전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코리아 윤은주 대표는 지금 한국 교회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서야 조금씩 보여지는 통일의 분위기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통일 비전 캠프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했던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크리스천들의 역할을 고민하고 기도해왔습니다. 연탄은행이 연탄값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이어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탄은행 대표 허기봉 목사는 얼마 전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지만 참여가 저조해 직접 1인 시위에 나섰다며 연탄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을 대표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전고지 없이 연탄값을 올리면 대비하지 못한 분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진다며 기습적인 인상과 일반적이고 안일한 연탄 가격 인상 계획은 전면 취소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정부와 관계부처는 15년 동안 2년 1개월꼴로 연탄값을 인상해왔다며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연탄 가격 이원제를 도입해 연탄 가격을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 앞 대국민 릴레이 1인 시위는 전국 31개 지역의 연탄은행 대표들과 1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연탄 가격 인상 반대 국민 서명서도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화음악과 CCM,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하는 이용호 작곡가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연주회엔 이용호 작곡가의 대표곡 주의 은총을 비롯해 다양한 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용호 작곡가는 현재 경북 한음선교 찬양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교도소와 군부대 연주 등의 자비량 사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애플이 동성결혼을 질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독교 단체 리빙호프 미니스트리가 제작한 탈동성애 어플을 삭제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애플의 이 같은 조치는 동성애 옹호단체의 청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리빙호프는 한 개인의 잘못된 고발로 우리 어플을 삭제한 것에 유감이라며 어플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기혼 여성 10명 중 3명꼴로 정년퇴직 후 이혼을 희망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40세에서 56세 기혼 남녀 2,7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 중 28.1%가 이혼을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년 이혼을 희망하는 여성은 퇴직 후 남편과 매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못 견딜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남성의 경우엔 아내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과 필리핀 합작기업이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한 뒤 필리핀 민다나오 섬으로 보낸 5,100톤 규모의 컨테이너가 이르면 다음 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컨테이너엔 이미 사용한 배터리와 기저귀, 전구, 전자제품, 의료 폐기물 등 쓰레기가 다량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필리핀 당국은 한국의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고 요구했고 우리나라 환경부와 관세청은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혼이란 뜻의 탈라크를 3번 외치면 이혼이 성립되는 이슬람 관습, 일명 트리플 탈라크가 인도에선 위법이 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트리플 탈라크를 이용해 이혼하는 남성에게 최대 징역 3년을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인도 국민당의 아미트 샤 총재는 무슬림 여성의 평등과 존엄을 확보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인도 여성단체들은 트리플 탈라크 제도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